요즘 화제에 오른 이 백색 가루, 사실 등장한 지는 180년 동안 식용으로, 약으로도 쓰기도 해요. 오랜 시간 사랑받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듯한데요. 속쓰림, 가슴 통증. 병원을 따로 안 다녔었어요. 만능의 하얀 가루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활용 방법이 어찌나 다양한지 오죽하면 만능으로 불릴 정도인데요. 원리는 그렇게 하는 건데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론보다 실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더 궁금한데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좌우할 3가지 소문. 그 첫 번째는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증상을 가라앉히기 위해 이 방법을 얼마 전부터 시작하게 됐다는데요. 밥 먹기 전이나 후나 속쓰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도 다니면서 약을 계속 먹다가 위산과 같은 위 내용물들이 식도 내로 역류돼 가지고 환자가 불편한 증상을 느끼거나 가슴 쓰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노화나 위기능 이상으로 식도 끝에 조임근이 느슨해지면 산성의 위 내용물이 역류해서 식도 점막에 손상을 입히는데요. 이때 신물이나 속쓰림 외에도 다양한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속이 타는 것처럼 쓰리고 아플 때면 이제 이것부터 찾는다는 그녀. 소문이 무성하다는 백색 가루입니다. 뭐죠? 자, 먹는 방법도 간단하다는데요. 물에 반 스푼 정도만 타서 마셨을 뿐인데 증상이 얼마나 호전될지 의문이네요. 꾸준하게 먹다 보니까 속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약은 안 먹고 매일 반 스푼 정도를 물에 타서 물 마시듯이 마시고 있어요. 제산제 못지않다는 이 약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베이킹 소다예요. 베이킹 소다가 역류성 식도염에 효과가 있다고요? 베이킹 소다는 탄산수소 나트륨, 이게 물에 녹으면 아주 약한 염기가 됩니다. 우리가 염기 성분을 먹게 되면 산과 염기는 중화를 해서 산성도를 낮추게 되겠죠. 약염기성인 베이킹 소다가 위로 들어가면 산성의 상태가 좀 덜해진다는 건데요. 중화가 된다는 게 식도염에 효과가 있다는 말이 맞을까요? 산이 억제되고 산이 중화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속쓰림이나 가슴 쓰림 같은 증상이 개선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속쓰림은 조금 덜해진다고 해도 부작용은 전혀 없는지 걱정되는데요. 탄산수소 나트륨의 효능은 기본적으로 2개입니다. 약염기다. 그리고 얘가 산성과 반응하게 되면 CO2, 가스가 발생하게 된다. 이산화탄소가 과다하게 발생한다든지 해서 오히려 거북함을 느낄 수가 있게 되죠. 산과 알칼리가 만나면서 중화작용을 하면서 열이 나오게 되거든요. 식도나 위의 부식성 손상 같은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매스꺼운 느낌이 나아지기는커녕 없던 병까지 얻을 수 있다는데요. 굳이 마실 필요가 있을까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제산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약제들, 좋은 약제들이 개발되어 있고 빠른 효과, 증상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제를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게 옳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베이킹 소다를 고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내가 챙겨주고 있다는 베이킹 소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남편도 통풍 때문에 고생하는데 베이킹 소다가 여기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물에 베이킹 소다를 타 마시면 통증은 물론 증상도 덜해진다는 소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시로 마시고 있다는데요. 과연 믿어도 될까요? 자, 그 답을 알려면 통풍이 어떤 병인지부터 알아야겠죠. 통풍은 관절염이고요. 체내에 요산이 많이 쌓이면서 관절 주위에 이제 침착이 돼서 건장한 남성이 이게 꼼짝 못 하시고 휠체어 타고 오시거든요. 관절이 붓고 변형되는 통풍의 주범은 마치 바늘처럼 뾰족뾰족한 모양을 이루는 요산 찌꺼기들. 요산이 대체 뭐길래 베이킹 소다가 해결해 준다는 걸까요? 왜 이름이 요산인가 하면 소변에서 발견되는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염기를 띠는 베이킹 소다 섭취하게 되면 중화 반응을 해서 그 양을 조금 줄일 수 있어서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탄산염이라고 해서 몸을 약간 알칼리화 시키는 그런 게 있는데 먹는다고 해서 요산이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베이킹 소다를 꾸준히 마셔도 몸속의 요산 수치를 낮출 수는 없다는 사실. 그래도 많이 마시면 괜찮지 않냐고요? 그런 치료 효과를 보이려면 현재 드시는 거에 100배 과하게 먹어야만 겨우 효과가 날까 말까 하는 거거든요. 베이킹 소다론 통풍을 낫게 할 수도 통증을 경감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퓨린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여러 대사 과정을 거쳐서 결국 최종 산물이 요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을 피하는 것만큼 적절한 예방법은 없겠네요. 퓨린에서 요산으로 갈 때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약제들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인체는 일정한 분량의 요산이 쌓이면 다시 일정한 분량을 배출해서 균형을 이루는데요. 하지만 통풍의 가장 큰 요인은 알코올이거든요. 에탄올 성분. 99가지 음식을 다 조심하고서 이제 잘했으니까 술 한잔 먹어야지 하게 되면 그 노력이 다 수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퓨린 함유량이 매우 높은 맥주는 요산을 생성하고 또 다른 독주는 요산 배출을 막는다고 합니다. 요산으로 생기는 결석도 있어요. 네. 과포화 상태의 요산은 신장에서 결석을 발생시키거나 만성 신장염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탄산염을 이제 약으로도 쓰기도 해요. 칼슘 같은 거를 좀 잘 녹게 해주는 이제 그런 약들이 있긴 있어요. 과연 베이킹 소다로 결석 생성을 억제할 수 있을까요? 결석도 산성화된 소변에서 생기는 결석이 있고 또 염기화된 소변에서 생기는 결석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를 무조건 먹는다고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균형이 무너진 상태라면 베이킹 소다가 오히려 결석을 키울 수도 있겠네요. 약들보다는 본인이 물을 많이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소변이 농축되면은 결정화돼서 결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체내 수분이 부족할수록 더 빨리, 더 크게 형성되는 결석. 효과적인 예방책이 베이킹 소다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본인의 몸을 가지고서 입증된 치료를 하는 것만도 시간이 부족한데 아직 그거에 대한 어떤 논문이나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설로서 생각을 해야지 뭐 적용시키면 안 될 것 같습니다.